저는 그동안 수많은 키워드들을 찾아서 포스팅을 했고 상위 노출을 시켜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적 블로그와 준체 블로그 두 개를 운영해 보면서 알게 된 상위 노출을 위한 4단계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PC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번 영상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단계는 사람들이 진짜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는 일이에요. 블로그는 결국 사람들이 검색하는 글을 써야 노출이 되는데요. 내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아야 해요. 키워드라는 건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예요. 저는 요즘에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냐면 이렇게 PC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밑에 모바일 네이버 메인 열기가 있어요. 요거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요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랑 똑같은 창이거든요. 핸드폰으로 지금 열어서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경제, 그리고 건강,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뭐 지식판도 있고, 그리고 푸드, 리빙, 자동차, 게임 등 여러 주제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좀 추천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경제 블로그니까 좀 자주 보는데 여기 경제를 클릭하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화면을 돌리면은 이렇게 아임 플래너를 위한 추천 키워드가 뜨거든요. 요거는 이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 닉네임이 보이는 거고 이 사람들마다 보여지는 추천 키워드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보는지를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여기 크롬에서 여기 오른쪽 3개의 버튼을 누르면 새 시크릿 창이 있거든요. 요거를 띄우면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제 네이버를 들어가서 똑같이 모바일 네이버 메인을 열게 하면은 아까 경제판 눌러보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그냥 요즘 많이 찾는 키워드가 뜨거든요. 요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검색한다는 좀 단어예요.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방문자를 계속 올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계속 써줘야 되는데요. 요즘은 좀 홈판 유입이 새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검색으로 상위 노출을 잡는 법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 홈판 유입이랑 검색 유입에서 이제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홈판 유입도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금 시의성 있는 주제를 쓰면은 홈판 유입이 생기고요. 이 검색 유입도 이런 키워드를 찾으면 이 검색량이 높으니까 상위 노출을 시켰을 때 방문자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큰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2단계예요. 큰 키워드를 쪼개서 이제 세부 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월세 신고, 스테이블 코인, 뭐 민생 회복 지원금, 요즘 많이 찾는 키워드들을 이제 보고 세부 키워드를 찾는 일을 해주시면 되는데 특히 새로 만든 블로그, 지금 막 시작한 블로그는 작은 키워드에서 시작해야 노출이 쉽거든요. 요거를 왜 해야 되냐면 새로 개설한 블로그일수록 세부 키워드에서 포스팅을 노출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블로그 지수가 낮으면 네이버에서는 아직 내 블로그를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신입을 잘 안 맡기잖아요. 경력 있는 선임들 맡기잖아요. 네이버도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서 좋은 글이 노출되길 바라겠죠. 근데 새로 개설한 블로그는 이 글이 좋은 글인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글인지를 네이버는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잘 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글을 꾸준히 쓰면서 블로그 신뢰도를 올리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세부 키워드는 검색량이 낮기 때문에 상위 블로거들이 잘 안 써요. 왜냐면 그 상위 블로거들은 이미 뭐 블로그 로직도 많이 알고 블로그를 오래 해봐서 노출도 잘 되기 때문에 좀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를 써서 방문자를 높이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가 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세부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서 연관 검색으로 찾는 방법이랑 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타 사이트는 블랙키위나 웨어이즈 포스트가 대표적인데 블랙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블랙키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그 연관 검색어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청년 도약 계좌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월간 검색량이 나와요. 한 달에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6월 뭐 예상 검색량도 나오고 이렇게 연관 키워드들이 쭉 나와요. 요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를 한눈에 이 검색량과 함께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웨어 이즈 포스트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를 들어가가지고 여기 키워드 마스터 누르시면은 여기서 청년 도약 계좌라고 검색을 하면은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검색량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편한 걸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나는 요 두 개 이용하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네이버 검색창에서 청년 도약 계좌 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뜨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고 세부 키워드를 그리고 검색을 하면 또 오른쪽 화면에 연관 검색어가 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도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블로그를 지금 막 개설하신 분들은 요 청년 도약 계좌가 상위 키워드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렇게 이제 세부 키워드가 쪼개지잖아요. 근데 좀 이거를 2단계, 3단계로 좀 더 뻗어나가 주시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년 도약 계좌. 이게 1단계 키워드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이는 건 소득. 이런 식으로 계속 세부 키워드를 찾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아셔야 할 점이 있다면 이 검색량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블랙키위나 웨어 이즈 포스트에서 봤던 검색량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나 검색하는지. 그 검색량도 중요하지만 이 검색량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키워드로 글을 쓰고 있는 블로거들의 수준을 함께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의 검색량으로 뭐 키워드를 찾아서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딱 정확한 그 검색량에 대한 답이 없고 좀 대답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게 딱 이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이제 큰 키워드를 찾고 범위를 좁혀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보이는 검색 화면이에요. 이 검색 화면이 키워드별로 좀 다르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요. 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차이를 안 다음에 좀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쓰셔야 돼요. 네이버에서 청년 도약 계좌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인기 주제라고 나와요. 요게 스마트 블록이거든요. 이 스마트 블록은 우리가 이 어떤 단어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궁금증을 검색할 거잖아요. 그 검색 단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세분화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또 검색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보여주겠다. 너네는 클릭만 해라 라고 좀 이제 사용자를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블록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 블록 키워드별로 1등, 2등, 3등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더 많은 블로거들의 글이 좀 롤링 형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통합 검색만 나와가지고 이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별로 좀 랭킹을 나열해가지고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 스마트 블록은 이렇게 주제가 다양하고 그리고 또 중체 지수들이 여기를 많이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두 번째 블로그를 키웠을 때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많이 노리면서 글을 썼었거든요. 인기 글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건 소득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기 글이라고 떠요. 이 인기 글은 예전에는 지수별로 이제 등수를 매겨서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키워드를 찾았는데 검색량이 낮아서 뭐 써볼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노출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블로그 지수가 월등히 높았을 경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블로거들이 특히 이제 최적 지수다 그러면은 나는 좀 거의 노출시키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블로그를 저도 이제 새로 키워봤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3단계 제목 만들기. 제목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스마트 블록을 잡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청년 도약 계좌에서
이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스마트 블록을 잡고 싶을 때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이제 제목에 여러 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여러 시도들을 해본 결과 이 본문 내용에 연관되는 거는 같이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동떨어진 내용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목이랑 내용이 너무 동떨어지게 분리되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은 이렇게 하나만 뭐 청년 도약계좌 나이, 청년 도약계좌 지급비율 이렇게 하나만 노려가지고 글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요 제목이랑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히 잘 연결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청년 도약계좌 나이라는 거를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 3명 블로그의 공통점을 보시면은 이 청년 도약계좌 나이 이 굵은 글씨가 이 제목 안에 들어가 있어요. 청년 도약계좌 나이, 청년 도약계좌 나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자연스럽게 제목에 들어가면 돼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돼요. 우리가 요거를 노출시키려고 이제 목표를 잡는다고 하면은 요 3명의 글을 한번 봐야 돼요. 왜냐면 글을 잘 썼기 때문에 노출이 된 거거든요. 우리 목표는 이 3등 안을 노려보는 거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요렇게 3등 안에 그래서 다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더보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이렇게 스플 키워드를 잡으면 3등 안을 노려보자. 그래서 제목이랑 본문이랑 연관도가 높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목에 있는 단어가 본문에 다 들어가게 써야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이런 식인 거죠. 제가 블로그에 한번 글을 써볼게요. 만약에 뭐 제가 청년 도약계좌 나이 몇 살까지 가능할까? 뭐 이렇게 제목을 썼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쓰는 글을 좀 볼 수 있냐면 청년 도약계좌 나이 몇 살까지 가능할까? 이렇게 하고 본문을 시작하는 글을 아마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목을 그대로 본문에 넣는 거예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노출이 뭐 100%는 아니지만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제목에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목에 나열되어 있는 단어와 이제 유사한 단어가 본문에 있어도 네이버는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이 글이 제목이랑 연관도 높게 글을 썼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똑같은 단어를 본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4단계를 설명을 드리자면 본문을 작성할 때는 사람들이 클릭을 유도하게 하는 제목과 그리고 궁금증 해결 방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본문을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전체 글의 내용이 이 제목과 같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글을 써주세요. 이 3개의 문단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이 제목이랑 연결되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예로 제 글이랑 지금 코칭을 받으시는 분 중에서 중체지수 분의 글을 보여드릴게요. 이 공모주 청약 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공모주 청약 글을 예전에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 이 GFC 생명과학 공모주라는 단어를 본문에 6번, 7번씩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면 노출이 잘 됐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네이버가 좀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했는데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1페이지에.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제목이 중요해졌더라고요. 이 글은 검색량이 높은 글이에요. 그래서 사실 최적 지수들이 다 쓰고 있거든요. 저도 최적 지수잖아요. 그래서 최적 지수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요. 동일한 상황에서 이 최적 지수들이랑 경쟁을 해가지고 글을 잘 쓴 게 이제 1페이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라고 무조건 다 1페이지에 노출을 시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GFC 생명과학 공모주 청약 비례까지 넣어볼까? 좀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게 궁금증을 유발하게 제목을 넣었고, 예전 같은 경우면 제가 키워드를 다 여러 개 먹으려고 GFC 생명과학 공모주 청약, 수요 예측, 뭐 공모가 정리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방식을 바꿔봤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글을 클릭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도를 생각하고 글을 써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글은 제가 비례를 제목에 넣었으니까 이 공모주 청약 기업은 비례까지 해도 괜찮나? 이런 궁금증을 안고 사람들이 클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궁금증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다른 사례를 볼게요.
최근에 이제 코칭 받으시는 분 중에 IRP라는 키워드로 이제 스마트 블록을 잡아가지고 방문자를 10배 상승시킨 분이 있는데 요거 글 어떻게 잡았는지 분석을 해볼게요. 이제 IRP 10만 원으로 스마트 블록을 잡으셨는데 여기 이제 IRP 10만 원으로 시작한 나의 노후 준비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 분은 IRP 10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글을 클릭한 사람들은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 노후 준비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문은 이제 노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IRP에 관심이 있어야 할 텐데 또 세액공제라는 현실적인 이점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이 월 10만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글의 맥락을 연결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도 좀 나처럼 노후 준비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IRP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제목이란 본문에 연관도를 높게 글을 써야지 스마트 블록 키워드뿐만 아니라 뭐 상위 노출을 잘 시킬 수 있거든요. 홈판 노출도 이렇게 해야지 잘 되고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스마트 블록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3등 안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전략이고요. 우리는 그거를 파악하고 포스팅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포스팅을 얼마나 제목이랑 연결짓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물론 블로그 지수죠. 신뢰도도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답이에요. 방향에 맞게 계속 쓰면은 올라가니까 큰 장애물은 안 되거든요. 꾸준히 글을 쓰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상위 노출을 시키는 4단계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 꼭 보시고 내 블로그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제 블로그를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댓글이랑 좋아요 보면서 좀 힘을 얻으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댓글도 좀 어떻게 블로그를 하고 계신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유용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